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IPO 대박은 이 주식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400명이고요. 우리 3만 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드리기 위해서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한다 했죠? 자,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이 매매법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가?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대박을 쳤죠. 예, 상장 대박을 치면서 다음 IPO 대박 어디에 내가 청약을 넣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그 주식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IPO를 왜 신청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왜 넣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청약이란 건 뭐냐면은 바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을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공모가에. 공모가라는 건 뭡니까? 사실상 거의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기업이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을 원래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있고요. 그 기업에 원래 투자해 놓은 기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기존 주주들의 가격은 사실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상장할 때 흔히 우리가 IPO를 한다고 하죠. IPO를 하게 되면은 공모가라는 게 정해져요. 아, 이 기업은 상장할 때 이 가격으로 상장을 합니다라고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결정이 되는데 그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결정이 되면은 이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뭐 가격에 따라서 내가 뭐 10억이 있으면은 뭐 10억당 10주를 주겠다. 아니면 100억당 뭐 100주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은 그 돈에 맞춰 가지고 주식을 줄게요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균등 분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너는 일단 청약 넣기만 하면은 한 주에서 두 주는 줄게. 그러니까 그 한 주, 두 주 돈만 가지고 와. 그러니까 뭐 한 주당 3만 원이다 그러면은 6만 원을 넣어 놓으면은 내가 두 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균등 분배 청약이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비례 분배, 내가 돈에 넣은 만큼 돈을 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분배를 통해서 주식을 저희가 이 상장 이전에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식을 내가 분배를 받았어요. 10주든 3주든 한 주든 분배를 받으면 그 기업이 이제 상장하는 날이 오겠죠. 상장하는 날이 오면은 그럼 내가 3만 원짜리다. 그럼 3만 원에 상장을 하냐? 3만 원에 상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상장해요? 대부분 뭐 두 배 정도 뛰거나 아니면 우리가 두 배 뛰고 나서 또 상한가를 가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는 3만 원이지만 너무나도 수요가 많다라고 한다면 시초가가 올라가서 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짜리가 6만 원에 상장이 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뭐 좀 밑에 5만 원에 상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르냐? 제일 좋은 걸 따상이라 부릅니다. 따상이 뭡니까? 공모가 대비 두 배 뛰고 그러니까 6만 원에서 어,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30% 상한가를 달성을 하는 이걸 따상이라고 하고요. 상 두 번 가면 뭐 따상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따상을 성공한 기업들이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계속해서 상장했던 기업들이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따상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 공모 이 청약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난 돈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10억 넣어서 한 20억 땡기면 좋겠네라고 하겠지만 10억이라는 주식을 살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뭐 1000억 많게는 그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대략 한 100만 원에서 많아야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100만 원에서 그 수준에서 더블 두 배 상장만 하더라도 뭐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인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 더블 또는 상한가 또는 상한가 연속으로 나온다 한다면은 그 이상 수익도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청약만 잘 넣어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또는 좀 확신 있게
가져갈 수 있다란 부분. 그래서 오늘 과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에 성공한 사람들 더블로 갔습니다. 사실상 원래 이제 이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시작을 했고 그 30만 원에서 60만 원 시작을 했죠. 그래서 2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박이 났기 때문에 2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2배를 넘어서거나 거의 이 2배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IPO, 다음 IPO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대박이 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장 1월 27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청약 흥행 이어 따상 갈까라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따상이 뭐다?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 가는 게 따상이 다 있습니다. 내가 3만 원이면 이 3만 원짜리가 시작가가 6만 원이고 이 6만 원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올리는 거. 그럼 7만 8천 원쯤 되겠죠? 7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따상이다. 그럼 내가 3만 원 가지고 있던 게 장 시작하자마자 그날 7만 8천 원 가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이다. 따상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결론적으로는 따상은 못 갔습니다. 따블은 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내 IPO 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을 합니다. 수요 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까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만큼 상장 첫날 따상 아까 얘기한 공모가 2배 그리고 상한가 여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인 27만 원에서 약 60만 원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한 30%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한가나 하한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고 많이 시작해봤자 2배 정도, 한 60만 원에서밖에 시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160% 오른 78만 원이 되고 따상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자는 주당 48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모두가 하고 있는 상태고 왜 그러냐면은 유통 물량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전체 상장 주식의 8.8%. 일반적인 기업은 유통 물량이 한 50%쯤 됩니다. 50%에 비하면 거의 뭐 6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적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주가는 39만 원에서 한 61만 원. 그러니까 더블 정도는 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만 원 이상으로 가면은 조금 이건 고평가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SK증권은 52만 원, 유한타증권은 뭐 51만 원 정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얼마나 대단했는데라고 하는데 일단 공모가 시가총액 기준만 70조입니다. 처음에 모인 돈만 70조고 현재 시가총액은 따상을 하면은 182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블의 상한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후에 처음으로 100조가 넘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 역사를 이룬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 증거금이 100조가 모였고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투자자들이 돈을 넣은 게 100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1경 5천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천억이 아니라 1경이에요. 1경 5천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오면서 대박을 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뭐 수익을 냈냐 안 냈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시초가 59만 7천 원 나올 때 거의 60만 원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하면서 시초가 59만 7천 원 거의 2배에서 그러니까 거의 상장할 수 있을 만한 최대 시초가에서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CEO 권용수 부회장, 최고 재무 책임자 이창실 전무 및 주요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신규 상장 기념식이 진행이 됐고 2차 전지 사업의 개척자로서 3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라는 소리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IPO 과정에서 역대급으로 돈이 모이고 역대급으로 기관 수요라든가 말도 안 되는 수주 남겼습니다. 일단 경쟁률은 2023대 1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작아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고 해가지고 경쟁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 100조짜리 기업이 2023대 1을 기록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대 1? 뭐 과거의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대부분 1500대 1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3대 1이라는 거는 역대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증거금 아까 얘기한 대로 114조, 그 다음에 기관 수요는 1경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약 10조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이 10조 원으로 뭐 공장을 짓겠죠. 공장 하나 짓는데 한 4조씩 드니까 뭐 한 2개에서 많이 지으면 뭐 3개 정도 뭐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장이 뭐 요만한 공장이 아닙니다. 진짜 뭐 한 동네 한 동 몇 개만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울산이라든가 경상도에 가보면은 한 도로가 쭉 이어지는데 가는데 15분 걸리거든요. 이게 다 공장이에요. 이게 다 공장인데 이 공장을 둘러싸가지고 도로가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거든요. 울산 이런 데 가면은 현대차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석유화학 공장이라든가 가보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차로 한 몇십 분 달려야 공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짓는데 뭐 두세 개 정도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3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59만 7천 원이면 약 100% 정도, 2배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규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140조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고 플러스 2배 가량의 수익 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그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박을 이어갈 IPO가 뭐가 있겠는가? 그것도 뭐다? 2022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마켓컬리입니다. 저는 마켓컬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신규 상장주고 청약을 해볼 만한 신규 상장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기업 규모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마켓컬리 IPO로 1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기업 가치는 7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내고 뭐 정말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가 몇 조 원 단위를 넘어서면서 7조 목표로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신선식품 배송업체 컬리가 기업 IPO를 통해 1조 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가총액은 4조 원대 후반에서부터 최대 7조 원까지 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대 시가총액이라 했던 구간 라인대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마켓컬리도 충분히 한 6조 7조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기술주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계획대로 상장이 될까라는 고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상장이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람들이 보통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하지만 대부분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저가에 샀다 해도 손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는 사람들이 좀 확실한 수익, 그러니까 확신 있는 수익, 그래도 내가 무조건 챙겨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다면 그게 IPO입니다. 물론 IPO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가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업이. 하지만 마켓컬리 정도 기업이라면 청약을 넣어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충분히 뭐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상장할 때 내 공모가보다는 위에 상장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매한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바에는 마켓컬리 같은 기업에 청약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규모는 상장 시 시가총액의 20% 선에서 결정이 되고요. 상장으로 최대 1조 2천억까지 조달한다면 상장 시 시가총액은 6조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주관사가 평가한 기업 가치에서 10% 30% 할인해서 책정이 되는데,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 6조 원이라면 기업 가치를 7조 8조 원대로 평가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상장할 때는 한 6조쯤 상장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R이 2.5배 수준인 3조 원대로 평가를 받았고, 과거에 이 컬리가 쭉 내려가 보면은 지난해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기업 가치는 5, 6조, 뭐 실적 다 합치면은 그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컬리는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지난달 예비 청구를 계획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달이 이제 1월이죠. 이게 2월 기사니까 1월에 상장을 한다라고 원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2월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인수한 여성 커리어 지원 플랫폼 헤이조이스가 상장 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헤이조이스는 여성들에게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취업 및 창업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모임 등등등 뭐 진행하는 서비스인데 이 헤이 조이스를 운영하는 플래너리 지분을 100% 인수하는 데 수십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안에 돈이 들어가서 아마 여러 가지 일단은 좀 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지금 2조 원에 육박하고 기업 가치가 6조, 7조, 많게는 8조까지도 평가된다고 한다면 아 이거 상장할 만하지 않나라고 해서 일단은 목표로 보자면 올해 2월에 이제 2월 말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4월쯤 상장이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쯤 아마 기관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청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가장 비슷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쿠팡이죠. 쿠팡이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100조까지 갔습니다. 쿠팡을 보고 우리는 이 마켓컬리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쿠팡과 비슷한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2022년도에 JP모건 체이스라든가 골드만삭스가 뽑은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무조건 성장 나온다라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도 그만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이번에 몸집을 더 키우기 위해서 또 인수합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마을의 군침을 좀 흘리고 있고요. 바로고와 인수전에서 격돌을 합니다. 신선식품 이커머스인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초록마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록마을은 그 당시에 뭐 천억 정도를 뭐 불렀던 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천억 원이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돈을 주고 상장할 가능성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인 초록마을을 품으면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초록마을 실사 등에 이미 나선 배달 대행 플랫폼 바로고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초록마을 측에 인수 검토 의사를 밝혔고 초록마을 매각 주관사는 시티그룹 글로벌마켓 증권이 맡고 있고 컬리는 실사를 위해 자문사를 선임하진 않았지만 자체 인력을 통해 초록마을이 어떤지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산홀딩스가 약 49%, 뭐 부회장이 30%, 전무가 20% 등등 해가지고 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당연히 매출은 낮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에 이제 이 유통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규모는 키우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 IPO 준비가 한창인 컬리는 사모투자자가 평가한 기업 가치를 공모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 가치를 6조, 7조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의 좀 이 몸집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지난해 12월 2,500억을 투자할 당시 컬리의 기업 가치는 4조 원이었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IPO 몸값을 4조 원대 후반에서 7조 원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록마을 정도는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인수하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원래 마켓컬리는 사실상 온라인이잖아요. 근데 초록마을까지 해서 온오프라인 정말 이 실제 있는 가게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신성식품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몸집을 키우는데 이 마켓컬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 상장을 위해서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습이죠. 마켓컬리 금감원 공정위 출신 사회이사 선임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장할 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증권사 임원이나 아니면은 보통 금감원이라든가 공정위라든가 그런 임원들을 사실상 사회이사로 선임을 합니다. 왜 사회이사 선임을 하냐 한다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상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말 이거를 뒤에서 돈을 돌려가지고 뒷돈을 꽂아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성의를 보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이사를 넣어서 사회이사로서 이제 돈을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장을 할 때는 마켓컬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마켓컬리 운용사 컬리가 사회이사의 관료 출신 인사를 데려오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 전 전문 인력을 재정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이사 자리에 고위직 관료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영호 신임 사회이사는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 증권 담당 부원장,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친 인물이고, 김석호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대변인과 카르텔 조사국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거래 정책국장 등 누가 봐도 정말 화려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상장을 준비하면서 상장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문 인력을 재정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상장을 앞둔 기업의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조계나 아니면 정부 부처 관료를 사회이사로 발탁을 해서 상장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마켓컬리 의지는 누구보다 알 수 있다라고 확인되고요. 사실상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가 공모가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가 한 7조 원대로 우리가 예상된다고 한다면은, 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안정적인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IPO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켓컬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업이고요. 사실상 제가 좀 여러 개 관심 가지는 기업 많았습니다. 근데 꼭 올해 상장해야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되면은 청약하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꼭 해야 돼. 올해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되면은 청약을 해라. 무조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열사 상장 제동 걸린 카카오, 일단 뭐 지난 2021년도에 카카오가 여러 가지 뭐 탈세라든가 아니면은 골목 상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빌리티만큼은 문제가 되더라도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상장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와 엔터가 있는데, 저는 엔터는 당장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빌리티는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하나 읊어드릴게요.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와 엔터는 올해 기업 공개 IPO를 완료할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얘는 2022년도에 상장을 할 거야 라고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아직은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달 11일, 2월 11일에 개최한 2021년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12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준비를 시작한 피코마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체들은, 그러니까 계열사들은 구체적인 아직 상장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CAC도 올해 예정했던 카카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의 상장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진짜 맞을까라고 하는 건데, 원래 지난해 8월부터 증권사의 상장을 이미 모빌리티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들어가지고 이제 골목 상권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2022년으로 좀 미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호출 택시를 부를 때 쓰는 거 없앴고요. 프로 멤버십 가격을 싸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꽃 배달, 간식 배달, 샐러드 배달 사업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돈도 어느 정도 지원금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업력 축소로 인해서 기업 가치도 떨어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시선이 있다 보니까 당장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렇다 한들 연내 상장을 추진한다면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상생안을 내고 상장 작업 잠정 중단한 이유인 10월 초기 투자사인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 문제를 제기했다. 아니 뭐하냐? 빨리 상장해라. 11월 상장 주관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수령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TPG 텍사스 퍼시픽 그룹은 한국투자 파트너스 오릭스 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2017년도에 약 5천억 원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1,300원, 약 6,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지분율이 약 한 29%에서 30%쯤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 1조 8천억 정도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 30%가 뭐 방금 얘기한 오릭스, 한국투자 파트너스,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2017년도 이 컨소시엄이 할 때 2022년도에 상장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내가 6천억을 넣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네 상장 안 하면 1조 지금 우리가 돈 한 6천억 정도 넣어가지고 총 너네 기업가치 지금
1조 한 8천억 되잖아. 너네 지금 상장 안 하면은 우리 6천억 본전 매도하거나 아니면 손절 쳐야 되는데 너네 지금부터 5년 안에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는 상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 상장 안 한다? 그럼 돈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TPG 입장에서는 올해 투자금 회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이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2022년도입니다. 특히 PE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중에서도 이 경영권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넣고 돈만 빼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상장이 급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소카가 먼저 상장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을 띠기 위해서는 먼저 상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IPO를 하려면 뭐 그냥 뭐 뚝딱뚝딱 상장할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왜냐면 수익 모델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왜냐면 카카오 택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골목 상권 침해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 호출 등 여러 가지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원, 184억, 264억 이렇게 매출이 성장 나오던 게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모빌리티는 이번 네모 2022를 열어서 수익 모델을 우리는 택시가 모델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고 앞으로의 우리 모델은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뭐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너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먹튀했죠. 스톡 옵션으로.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올해 상장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확정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할 때 기업구 뭐 3조 뭐 이렇게 조 단위로 지금 사실상 지금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상장한다면 과거 카카오 뱅크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청약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한다고 아니 지금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다 지금 뭐 스마트 호출이라든가 뭐 다 지금 빼는데 뭐 기업 성장할 수 있겠어? 기업 가치 뭐 올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택시에서 벗어나려는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으로 간다. 나는 내 목적은 택시가 아니야. 내 목적은 뭐다? 자율주행이야. 원래.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더 걸렸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자율주행 기술과 UAM이 실행이 되면은 이러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넥스트 모빌리티 아까 얘기한 네모 2022에서 실제 카카오 모빌리티 유궁선 CEO가 얘기한 상황이고요. 영상에서는 카카오티를 열고 신도림역에서부터 코엑스까지 길을 안내 검색하자 자율주행과 UAM 승하차장을 연동한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UAM이 뭡니까? UAM이 플라잉카죠. 하늘을 날아서 내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택시를 탈 수 있는 그 UAM이고요.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고 운전자가 없는 거죠. 알아서 이제 운전해서 알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년간 택시 호출 시장을 주도하며 사업을 키운 모빌리티가 이제는 컨퍼런스에서 뭐다? 자율주행 또는 택시 배차 시스템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만들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UAM까지도 화두를 던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다음 목표는 즉 이동의 다음 넥스트 모빌리티 그래서 네모 2022를 만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김기사를 운영하던 기술 스타트업 로겐록을 인수해 카카오 내비로 태어났고 카카오티 택시 배차 시스템에 특화된 여러 기능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뭐 시외버스 대리운전 등등 여러 가지 모빌리티로 나아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왜? 카카오 모빌리티 90%가 넘는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덩치가 커진 사이 수수료 갑질과 또는 가맹택시 불공정 배차 등등 논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바로 자율주행과 UAM 수익 모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 택시 업계나 배달 중개 업계와도 갈등을 피한다. 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잖아요. 내가 변호사 AI를 만들었어. 근데 변호사 AI를 만들었는데 왜 변호사 AI 만들었어 너? 나 변호사인데. 이렇게 뭐라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UAM 플라잉카입니다.
경로 안내 등 자사 인프라 다양한 서비스형 제품으로 파트너사들에 제공을 하고 사람이 아닌 기계를 위한 대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UAM 같은 경우에는 뭐 헬리콥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약간 그 드론이죠. 드론 형태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 중 하나일 거라고 우리 지금 디자인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차량으로는 타이칸으로 보이네요. 예, 포르쉐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입니다. 예,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보여준 거는 자율주행 그리고 HD 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모빌리티는 몸값 성장을 자율주행으로 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인텔의 자회사가 있죠.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비라이라고 있습니다. 모비라이는 시총이 현재 40조 규모입니다.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했을 때 10분의 1만 하더라도 4조는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그게 HD 맵입니다. 자율주행 구현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뭐냐 한다면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데 레이저를 쏘잖아요. 쏘는데 레이저를 쏴서 여기에 물체가 뭐가 있는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맵을 내가 이 가상 세계에다가 맵을 미리 이렇게 똑같이 지금 현실 세계랑 똑같이 깔아놓고 이 똑같이 깔아놓은 거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뭐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차가 이거를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당장 앞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보지 않더라도 여기 안에 교통 시스템, 여기 안에 있는 도로, 여기 안에는 건물 모든 것들을 얘는 이미 인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훨씬 더 이 상태에서 라이다를 쏘면은 앞에서 뭐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제동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신호등, 건물, 도로교통 모든 것들은 애초부터 교육이 돼 있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HD 맵입니다. 그래서 고정밀 지도라고 부르고요. 구축을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을 위한 HD 맵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카메라, 아까 얘기했죠. 라이다, 레이더 센서, 인지거리와 성능을 보완하고 도심지 터널 등 위성 시스템을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터널로 들어가. 터널로 들어가 버리면은 갑자기 안 되지 않냐 인터넷. 그러더니 막 얘가 막 갑자기 가다가 좌회전 박아가지고 터널 뚫고 나가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H레벨을 익혀 놓으면은 딱히 걱정할 게 없다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4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H레벨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밀도도 높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하기 쉽지 않지만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도로가 넓고 시원시원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D 맵까지도 구축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으로 나아가서 기업 가치를 키운다라는 거고 아마 올해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난 건 아닙니다만 분명 투자사들은 올해 상장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고요. 거의 플러스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작년부터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뤄진 거니까 아마 올해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기존까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모두 좀 대박이 났습니다. 청약이. 그래서 이것도 일반 청약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마켓컬리 두 개였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관련주가 아니라 실제 청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후속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매매 자료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디서 나눠봤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매일 나눠주실 수는 없나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줄 수는 없나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각 스마트폰 내에서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을 각 스마트폰 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어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어플에 쭉 들어가시면은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강의 자료 무료로 나눠드리고, 아니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추천주 들어가시면 됩니다. 추천주 들어가시면 여기에 구독자 3만 명 특별 이벤트하고 남겨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눌러서 3만 명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곧 될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고, 보조지표 등을 통해 급등 포착법 및 활용하는 법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 보조지표 급등 매매법 강의 자료 어떻게 무료로 받나요? 첫 번째입니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꼭 클릭하셔야 돼요.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드린 거니까 꼭꼭꼭 진행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죠. 이 어플 들어와서 이 글 밑에다가 참여 완료라고 댓글을 꼭 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들어오셔야 돼요. 유튜브 댓글이 아닙니다. 이 어플 댓글에다가 이렇게 참여 완료, 참여 완료, 참여 완료 다시는 분들만 드리니까 꼭 이 어플 들어와서 이 어플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라고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받고 싶어 하는 지인이 있으면 지인한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독 버튼, 어플 댓글 꼭 달아주시고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니까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천주 들어가시면 매일 이렇게 2월 17일, 16일, 15일 추천주를 무료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2월 18일 추천주도 올려드리니까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에, 그렇죠, 오늘도 17일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정리해드렸죠.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 또는 뭐 기법, 매매법 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11일치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급등 나왔는지,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테마주 자료 또는 기술적 분석 자료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다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다 배워갈 수 있다. 다 무료거든요. 100% 무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 버튼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3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